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네요, 제가. 네, 저도 이제 첫 세션부터 쭉 와서 봤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행복한 게요.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짧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들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AI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쭉 리드를 해오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총판에서 코파일럿 쪽 컨설턴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는 다시 MS로 돌아와서 이제 코파일럿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계속 이론적인 얘기만 드리면 다들 좀 지루해 하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좀 최대한 짧게 할 예정이고요. 에이전트 이야기가 좀 나오다 말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코파일럿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셨겠지만 M365 코파일럿에 대한 뭐 엑셀 코파일럿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워드 코파일럿, 뭐 팀즈, 아웃룩 이런 거 말씀을 주셨고, 에이전트하고 MCP 쪽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조금 시간상 빠르게 좀 넘긴 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 위주로 이따가 좀 데모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거고요. 목차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코파일럿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비쌉니다. 그리고 기능도 좀 일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은 지금 뭐 G사라든지 소라2라든지 많이들 밀리고 있고요. 미드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거, 뭐 나노바나나 같은 것들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리고 PPT 만드는 거는 뭐 감마도 있고요. 그리고 젠스파크도 있어요. 써보면 걔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판단을 하면 더 이쁘고 더 괜찮습니다. 근데 왜 코파일럿을 써야 할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왜 코파일럿일까? 국내로 가볼게요. 지금 정권 바뀌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정우 수석님 들어오셨죠? AI 수석. 그래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들 저는 좀 행복한 내용들 많이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LG에는 LLM이 탑이에요. 네, 이게 뭐 나중에 제가 랭크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유일하게 15위권 안에 들은 국내 LLM 엔진이 LG 거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없어요.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있는 솔라 프로2도 잠깐 올라왔다 또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이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에 대한 거를 내부에 두고 내부에 있는 GPU나 NPU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국만의 고유한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하자라고 이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나 AI 같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또 중요할 텐데요. 뭐 맨날 이야기 나오는 게 GPU 몇만 장 확보했냐. 뭐 이번에 굉장히 잘 돼서 26만 장 확보가 되면서 한국은 이제 3위권 인프라 강국으로 일단 인프라적인 거는 갖추게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에 있는 LLM들을 탑재를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했었을 때 지금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성능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벤치마킹 했었을 때 글로벌한 유저들, 모든 사용자들이나 기업들에서 한국의 LLM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소타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약어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AI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캡처를 좀 떠났는데요. 제가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소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싱글턴으로 한 줄을 물어봤더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의 약자이고 현재 기준 가장 뛰어난 수준의 기술이나 성능을 가진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라고 찾아보니 글로벌하게 좀 통용되는 뭐 대표적인 사이트가 LLM 뭐 리더보드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state.com이라고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링크를 나중에다 자료 드릴 텐데, 여기에서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LLM 엔진에 대한 랭킹이 나와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주 바뀌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위권에는 다 중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있고 중국에 있는 게 4위 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모델하고 API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걸 또 대시보드로 정리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 GPT 엔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GPT-5가 현재도 좀 소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코파일럿 이야기를 드리다 GTP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는 요거 한 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GPT-5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파일럿이 결국엔 GTP 엔진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앞서서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채팅을 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API 연동해가지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M36을 썼었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하고 바로 자동으로 슬라이드 만들어주고 분석해주고 포캐스트 해주는 것들 다 이미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에이전트 관점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이전트 시나리오 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바운더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제미나이를 쓰는 이유, 혹은 AWS를 쓰는 이유, 아니면 코파일럿을 쓰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에요. 기능을 따지면 개인 입장에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호하는 엔진들이 있고 서비스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노래 만들 때는 수노 쓰고요. 이미지 할 때는 나노바나나 쓰고요. 영상 할 때는 소라투나 베오3 쓰면 되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개인이 써서 개인의 스킬업 하는 건 좋죠. 근데 기업 입장에선 항상 걱정하시는 게 데이터에 대한 유출,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 모아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사용자들이 인입하는 그 프론트엔드 단의 UI 자체를 웹에다 붙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내부에 있는 노션이라든지 팀즈라든지 이미 허브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루베어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다 빌트인 시키거나 개발해서 붙이실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못 씁니다. 기업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색 영역이 테넌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영역이에요. 좀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4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각각의 세대별로 해서 1, 2동 해가지고 이렇게 다 층별로 그 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룸이. 그러면 이 각각의 룸을 그냥 테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오너분들이 그 각각의 테넌트를 하나의 집을 갖게 되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챗GPT 무료 버전이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올리면 그거는 그냥 공용이에요. 40층짜리가 큰 방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 다 몰려가지고 쉐어해서 쓰는 겁니다. 숨길 것도 없고 다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푸른 색깔 테넌트라고 하는 개념은 아파트라고 치면은 각각의 내 집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도어락, 키 다 입력하고 가시죠? 그리고 이중장치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각각 기업에 맞는 방을 보장을 해놓고 이 방에 대한 보안 장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버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단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필터링 할 수 있죠? 프롬프트를 하고 뭔가 결론이 나오는데 개인정보를 좀 빼고 싶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프롬프트나 시스템 프롬프트로 해서 풀 수는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예외가 발생해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업 관점에서는 DRM하고 DRP 같은 것들이 있죠. 암호화를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다운로드 못하게 막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힘이 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는 거의 끝났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챗봇 만드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챗봇하고 에이전트 개념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챗봇이 뭔가요? 채팅하는 거죠. 네, 카카오톡에다가 메신저에다가 저희 채팅하는 거 그런 거 챗봇이잖아요. 봇이 제가 인풋을 넣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웃풋을 날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메신저처럼 날려주는 형태 챗봇이라고 하는데 에이전트는 뭘까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한테 좀 씻고 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가가지고 좀 씻고 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얘가 착착착착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연결해가지고 딱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에이전트 같은 개념이고요. 저는 싱글턴으로 한마디를 던지지만 백단에는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들이 붙어 있고 이 의도를 추론 모델로 돌려가지고 이해해서 알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영역,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는 것들,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 느낌을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챗봇은요, 제가 시키는 거죠. 아들한테 이제 씻고 와 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칫솔이 어디에 있고 빨간 색깔 칫솔이 네 칫솔이니까 그걸로 칫솔로 치카치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고 나와, 이런 것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야 되고 FAQ 형태로 해서 제가 질문 던지고 이랬을 땐 이렇게 답변, 이랬을 땐 이렇게 답변, 이렇게 다 짜줘야 되는 이런 개발 같은 형태를 챗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이전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저 입장에선 쉽거든요. 저는 질문을 하면 이 친구에 대한 로직만 정확하게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있으면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그러한 자동화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초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코파일럿 안에 있는 에이전트 빌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클릭 몇 번 하면은 바로 나만의 챗봇, GPT-S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GPT-S랑 똑같아요. 그냥 보시면. 근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입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다 내 테넌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활용하겠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 준비하면서 했었던 거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흐름을. 일단 저도 이렇게 AI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GPT-5 모델로 해서 질문을 했더니 얘가 추론을 돌려서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좀 심플해 보이는 게 2번 같더라고요. 팀즈랑 연동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2번을 가지고 멀티턴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대답한 2번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 나한테 가지고 와봐 라고 제가 시킨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면 얘는 이제 스텝 1, 2, 3 해가면서 어떻게 블라블라 해서 쭉 나오겠죠. 처음에 전처리 해야 되는 거,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설명하고, 두 번째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알려줍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요 2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참고해서 제가 데모를 다시 한번 좀 떴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파일럿 안에서 코파일럿 빌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화면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냥 자연어로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되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죠. 역할 정의라고 된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게 직원의 휴가 신청을 처리하고 자녀 연차를 안내하고 HR 정책을 설명합니다라는 이 역할만 주어준 거예요. 요걸 복사에다가 여기에다 그냥 똑같이 붙여 넣었죠. 네. 이렇게 했더니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안에서 빌더가 돌면서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안에 있는 지침까지 다 넣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할 부분은 여기에는 이름을 바꾸고 이 지침 중에 맞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모디파이해서 수정을 해주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좀 정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우리 회사 정보가 웹에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M365 테넌트 안에 있는 저희 회사의 인사규정 지침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파일, 이게 워드여도 좋고 엑셀이어도 좋고요. 어느 정도의 그 전처리해야 되는 템플릿 매뉴얼 방식은 있지만 이 원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데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러한 에이전트를 직원 한 분이 한 개씩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직원이 100명입니다. 근데 종류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의 업무 패턴이 다르고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IT 관점에서는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모아가지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에이전트를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스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충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괜찮은 에이전트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사 에이전트로 배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팀즈나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웹에 있는 그 URL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다 배포를 해서 전사 직원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호흡이고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모든 기업에서 도입을 하는데 무슨 에이전트 만들어야 될까요? 부터 고민을 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본적인 건 교육을 해드리는데 실제 도메인 지식에 대한 거, 내 업무에 대한 거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AI에 대한 활용도, 에이전트에 대한 활용도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기 버튼 누르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딱 넣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나만 쓸 거야 하면 GPT-S처럼 그냥 나 혼자 쓰는 에이전트인 거고요. 동료들이나 그룹이랑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해서 보안 그룹이나 메일 그룹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전사 관점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전사로 해서 배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사실 시작을 하고 내부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좀 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어디가 잘 쓰는 데잖아요. 지금 앞서서 보니까 시나리오들은 되게 좋은 시나리오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제 코파일럿 어디가 많이 쓰고 잘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몇 장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고 요 클릭하면은 갈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한 3-40분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굉장히 뎁스 있는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좀 스킵을 하고요. 첫 번째 사례가 KT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국내에서 코파일럿 누가 제일 많이 샀을까? 제일 많이 쓸까? 이런 것들.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한 3,000명 이상 쓰고 있고요. 에이전트도 한 300개 이상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에 있는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그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들은 그냥 라이센스나 이런 거 도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중간 과정이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계속해서 변화 관리를 위한 교육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해서 워드는 어떻게 쓰고요. 옛날에는 그냥 워드 이렇게 쓰셨죠. 근데 들어가 보면 공동 편집도 돼요. 그리고 원드라이브 용량이 뭐 1TB인데 5명 이상이면 5TB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하고 팀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되고 코파일럿 기능 넣어보니까 회의 리캡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 번역까지 되네요.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계속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오픈한 결과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KT는 지금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로 해서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대부분 잘 쓰세요. 그리고 개발자나 R&D 부서에서는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MS 생태계에서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이 있거든요. 프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의 개발적인 지식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자동화 영역까지도 연계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아까 MCP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커넥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코파일럿도.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도 MCP가 지원이 되고 있고 커넥터나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CRM이나 뭐 아니면 ERP 같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발이 일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여기가 아마 보다였나? 그러니까 뭔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넣은 그러한 에이전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만의 에이전트 느낌이 좀 나게. 그래서 찾다였나 보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 생태계를 다 구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킬업을 해서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만의 색깔을 가진 뭔가 에이전트를
런칭하고 홍보하는 것들, 모든 오너분들이나 마케팅분들이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링크를 연결해 놨으니까요. 이것도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였네요. LG전자였네요. 여기 뭐 찾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내부만의 그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좀 올려놓고 우리 안에서 레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엄한 데서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해 놓은 이 테넌트 안에 이 공간 안에서만 찾아라 라고 해서 에이전트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마트도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교육을 엄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M3 요구를 쓰고 계셨던 환경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챗GPT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써보신 거예요. 근데 좀 편하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M365 코파일럿까지 도입을 해버리니까 이제 모든 직원들이 뭐 거의 날개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빌드업을 순차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M365를 이미 쓰고 계셨던 환경이었고 코파일럿 챗이라고 하는 챗GPT 같은 서비스 기능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챗GPT나 다른 제미나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업무 환경 안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고요. 그 빌트인된 환경에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하나의 커뮤니티 허브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키맨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하세요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본인들 본연의 업무가 있으시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소통을 할 때 고객사 내부에는 키맨을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부의 TFT를 구성을 하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가면서 스토리를 좀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타사에서 좀 잘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